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저는 좀 인사를 열심히 드렸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이렇게 복도에서 보면은 승민님은 기억이 났어요. 항상 웃으시면서 빅테크 기업 중에서 MS를 선택한 이유. 안녕하세요, 투마일스의 윤혜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MS의 그 클라우드 AI 스페셜리스트 맞나요? 이제 아키텍트죠. 이래서 안 돼요. 섭외해놓고 아니 여기 두 개가 헷갈려가지고 클라우드 AI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조승민님을 모시고 앞으로 이 AI 관련돼서 어떻게 일자리가 또 변화가 될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터뷰이긴 한데 워낙 또 제가 친하기 때문에 너무 아끼는 또 후배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 승민님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조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요즘 챗GPT 너무 뜨잖아요. 떠가지고 이 이야기를 가장 잘해줄 사람이 누구일까 고민하다가 이제 승민님을 모시게 됐는데 승민님이 이제 그 MS에 계신 지가 이제 올해가 이제 7년이 되어 갑니다. 그죠? 7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만났을 때가 제가 이제 MS 부장이었던 시절이었고 맞아요. 그게 한 8년 전? 그러니까. 저 학생 때. 예, 그리고 그때 인연으로 이렇게 계속 서로 연락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요즘 사람들이 챗GPT 되면서 제일 고민하는 거 오늘도 이제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왔는데 진로 관련된 거랑 전공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승민님이 최근에 이제 이 경력 관련돼 가지고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을 것 같긴 한데 AI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취업 관련해서. 네. 우선은 이제 처음 지금 MS로 오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MS에 입사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 좀 한번. 네. 저는 우선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7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입사하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학교 시절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튜던트 파트너라는 대외 활동으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랑 인연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 때 이런 대외 활동으로 시작을 하면서 또 운 좋게 그때 또 인턴 채용을 하던 또 시즌이 있었어가지고 인턴도 지원을 했는데 또 인턴십도 제가 또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약간 전환직 인턴이 아니고 체험형 인턴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인턴을 하고 마치고 이제 저는 다시 방생되어서 이제 다른 회사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또 다른 인턴도 계속해서 하다가 국내 기업도 계속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다니고 있던 차에 저희 신입사원을 모집하던 시즌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회사 HR 인사팀에서 채용팀에서 연락이 와서 혹시 승민 너 그때 인턴할 때 평가가 나쁘지 않았는데 너 혹시 관심 있어? 지원해볼래? 라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국내 기업에서 신입사원으로 또 몇 달 다니고 있었고 정규직으로 네네네. 취업을 한 상태. 네네. 이제 MS 인턴 마이크로소프트 인턴 끝나고 이제 다른 인턴을 하다가 거기는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기업에서 신입사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은 취직을 하게 되면은 막 동기들끼리 연수원도 가고 그쵸. 이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살짝 그 셀프 세뇌가 막 되고 있었던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 HR에서 전화가 왔을 때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그래도 MS인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회사도 되게 재밌게 다니고 네. 있었기 때문에 나 약간 괜찮은데 이러다가 그때 이제 싱가포르 그 아시아 태평양 지부에서 HR에서 이제 서울까지 와가지고 커피 한 잔만 하자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회사 비전도 소개를 해주고 너가 가진 이러이러한 역량들이 잠재력이 되게 좋아 보이니까 같이 합류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설득을 당했죠. 네, 그렇게 이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승민님 원래 알고는 있었지만은 링크드인 프로필을 좀 계속 좀 봤거든요. 프랑크푸르트에도 계셨잖아요. 네네, 예, 독일에서는 주로 어떤 걸 하신 된 거예요? 공부하러 그냥 조기 유학을 간 거예요? 아니면? 사실 해외에서 이제 아버지 직업 때문에 네. 어렸을 때부터 해외를 좀 왔다 갔다 할 일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국제학교를 그러니까. 네, 잠깐 다녔습니다. 대학 전공은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네. 나왔었고. 네, 고3 때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뭐 뒤에 가서 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지만은 그때 컴퓨터 공학을 한 거랑 MS 입사하고의 그 연관 관련돼 가지고 전공이 많이 어떻게 도움이 됐나요? 그럼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죠. 제가 이제 클라우드 기술을 지금 다루는 직업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IT 기술을 다루기 위해서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지식들을 학부생 때 꽤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너무 어렵고 막 운영 체제 너무 어렵고 자료 구조 뭐 프로그래밍 너무 힘들게 공부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부했던 것들이 일할 때도 다 피와 살이 되더라고요. 또 보통 많이 이제 대학 전공을 막 과를 막 전과하고 요즘 난리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도 전공을 살려서 운 좋게 전공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턴을 이제 하다 보면 이게 갑자기 이제 취조하는 듯한 분위기로 가서 그런데 그 인턴 하다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MS에서 인턴 하는 2달이 제가 기억하기는 그 인턴 하시는 분들이 그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뭔가 회사에서 뭔가 권한도 조금밖에 안 주고 막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인턴을 하는 친구들한테도 좀 인턴 생활할 때 이런 것만 좀 잘 해놓으면 아까 그 MS에서 왜 인턴 시절 기록이 평가가 좋았다고 했잖아요. 인턴 시절에 이제 꿀팁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각인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을 꽤 오래 했어요. 한 4, 5개월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체험형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 인턴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4, 5개월을 근무를 하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저는 좀 인사를 열심히 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복도에서 보면은 승민님은 기억이 났어요. 항상 웃으시면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저분 진짜 밝다. 저 약간 엘리베이터 요정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항상 웃으면서 열심히 인사를 하고 다녔고요. 이제 기분 좋잖아요. 밝게 이제 인사하고 다니면 그런 것도 뭐 있었고, 뭐 당연히 그 해야 되는 업무도 잘 해야 되고, 뭐 시간 관리라든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항상 노력한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인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업에 계신 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인턴 생활 하면서 저희 윤혜식 대표님 만나고 이것저것 많이 질문도 드리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학생인 경우에는 이런 뭐 취업 관련된 내용들이나 정보가 사실상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미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정말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저는 저 이런 거 하고 싶고 이런 데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들을 더 채워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정말 많은 정보와 또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꿀팁을 오히려 더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드는 질문 생각인데 그 인턴을 하면서 나는 이제 MS 정직원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나요? 전혀 못했어요. 네. 그래요? 진짜로? 네,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체험형 인턴이었어가지고 그냥 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그냥 약간 바이바이 하는 건 줄 알고 더 잘했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회사들도 인턴에서 정직원 되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좀 이렇게 많이 만나보면. 네,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본 거고. 그래서 사실 저 대학생 때 저 보셨던 분들이 아직도 회사에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또 사무실에서 뵈면은 또 한없이 제가 스스로 어려지고 작아지기 또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MS에 계시니까 또 제가 궁금한 게 많은 그런 빅테크 기업 중에서 MS를 선택한 이유, 물론 그쪽에서 오퍼가 온 것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MS였던 이유는 또 딱들이 있나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라는 이름을 들으면 보통 뭐부터 생각나세요? 윈도우? 그렇죠. 보통 이제 윈도우랑 오피스 저도 사실은 처음엔 똑같았어요. 약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더 잘 알기 전에는 윈도우랑 오피스를 판매하는 회사라고만 저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대외 활동을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애저 비즈니스도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IT와 관련된 정말 다양한 기술들을 다루고 있어요. 디바이스 서피스 북부터 홀로렌즈 디바이스도 갖고 있고 엑스박스 게임기도 갖고 있고요. 최근에는 기터브도 인수하고 블리자드도 인수하고 정말 많은 정말 IT 기술들을 다루고 있는 이런 회사라서 이제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 나온 것 중에 MS가 블리자드를 인수를 하는 그거 보고 가슴이 정말 떴어요. 제가 다녔던 블리자드를 MS가 인수를 하다니. 예. 그때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정말 핫 이슈였습니다. 저도 기사 보고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는 뉴스가 딱 나왔을 때 그럼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했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했냐면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증강현실 기기, 혼합현실 기기 홀로렌즈를 딱 끼면 여기에 이제 리치킹이 딱 나오고 스타에 나오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캐릭터, 디아블로 캐릭터들이 내 NPC가 되는 거야, 아바타. 근데 얘가 이제 지금 이제 챗GPT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나의 개인 비서가 되는 거잖아, 캐릭터가. 야, 이게 과연 현실이 될까? 난 그래서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들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머지않은 미래예요? 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갑자기 살짝 소름이 돋았어요. 네. 예, 꼭 됐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재밌게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클라우드 앤 AI 쪽이잖아요. 클라우드 데이터 앤 AI. 데이터, 오늘 클라우드 데이터하고 AI인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구독자분들은 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쵸. 클라우드도 좀 낯설 수도 있고 여기에 데이터와 AI를 가지고 도대체 기업들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해 주는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건지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라는 직업은 말 그대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클라우드 기술을 다루는 직업이고요. 다른 회사에서는 커스터머 엔지니어 또는 솔루션 아키텍트라는 이름으로도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고객들이 그들의 니즈에 따라서 각 IT 환경을 최적화된 시스템 구조를 설계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서 성능 또 검증 같은 부분들도 도와드리고 성능 최적화하는 이런 부분들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기술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또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부분들, 이런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이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각 비즈니스에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도 빠르게 공부를 해서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하고 이제 세미나 발표라든지 교육이나 실습 강의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제 업무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모시기 전에 저희가 또 SNS 승민님 거 예전에 제 또 일촌이기도 하고 한번 리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2018년도에 세미나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죠. 뭐 굉장히 큰 서밋에서 발표도 했을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18년이면 승민님이 MS 입사한 지가 이제 한 2년 내지 됐을 때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큰 서밋에서 AI 관련돼 가지고 막 발표한 영상을 내가 봤거든요. 네. 어땠어요, 솔직히 그때 저걸 이제 승민님이 뭐 발표하라고 MS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었는지가 궁금해요.
뭐 메가 이벤트라고 하죠. 약간 네. 큰 컨퍼런스장에서 발표하는 일들은 저 입사 3개월 차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 3개월. 여러분들 3개월. 이거는 좀 여담이기는 하지만 나를 뭘 믿고 세우시지? 약간 내가 저기서 어떤 얘기 할 줄 알고 나를 세우시지? 약간 이런 생각도 사실 좀 하긴 했는데 엄청 떨렸죠. 엄청 떨리고 그때는 너무 신입사원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많았고 항상 고민과 걱정했던 게 이제 제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보다 사실 업무 경력이 훨씬 더 많은 업계 선배님들이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한테 제가 그래도 가치 있는 시간을 이제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들, 제가 줄 수 있는 정보들에 좀 포커스를 해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3개월이면 네. 이제 막 클라우드 공부하고 AI도 공부하고 뭐지? 약간 그럴 때였는데. 네, 그러니까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IT가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막상 시장에 가보면 여기서 시장이라거나 업계에 가면은 막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다 같이 공부하고 있고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나만 모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기술 부채에 막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은 어떻게 극복해요? 저 같은 경우는 챗GPT랑 오픈 AI 막 이렇게 인공지능 서비스 막 나오면 저도 이제 리저널 디렉터가 됐거든요. MS의 그 리저널 디렉터가 됐는데 MS 직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원이 아니고 리저널 디렉터가 됐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MS는 똑같은 질문. 너무 많죠. MS가 기술이 날 너무 뭘 많으니까. 믿고 날 뭘 믿고 리저널 디렉터로 해서 이렇게 사실 전 세계 한 200명밖에 없거든요. 거의 200여 명밖에 없어서 지금 저도 또 그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술 부채를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요즘 링크드인 리포트를 제가 되게 많이 보거든요. 거기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직장인 분들이 2명 중에 1명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이직. 그러니까 퇴사하고 싶어요. 근데 왜 퇴사하고 싶으냐고 다시 물어보면 뭐 경쟁사 가는 것도 이슈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 지나면서 원격 근무하는 걸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굳이 그냥 회사 자체를 다니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내부 포지션 이동을 되게 권장하는 게 요즘 트렌드. 그래서 혹시 그러면 MS 있으면서 이 트렌드에 맞게끔 MS에서는 보통 이렇게 포지션 이동한 적이 있는지 7년이라는 기간이면은 뭐 한 번은 있을 것 같은데 7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저도 사실 회사 내에서 팀 이동을 몇 번 했었어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그런 팀 이동과 롤 변경하는 거를 또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로 한 4, 5년 일을 먼저 하고 있다가 제가 아마 그때 당시에 살짝 그 일태기가 살짝 왔어요. 보통 그쯤 되면 네. 3년 주기로 온다고 네네네 온다고 하잖아. MBA도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고 이직보다는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팀장님한테 저 이제 MBA 가고 싶다고 또 솔직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이랬는데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필드에서 경험 쌓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오히려 그럼 다른 팀을 한번 찾아볼까 오히려 먼저 제안을 주셔서 이제 잠깐 또 세일즈도 한 1년 정도 경험을 했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해외에도 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지사에도 지원을 해서 또 소속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아시아 태평양 지부도 갔다가 작년에 다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로 돌아왔어요. 로케이션은 서울에 있었지만 또 사실 계속해서 저희가 또 아시아에 있는 다른 지사들이랑 또 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오퍼들은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또 아직까지도 이제 다른 팀에서도 이제 저도 계속해서 좀 유심히 보는 팀들이 있고요. 제 넥스트 잡은 어떤 것들이 좋을까? 저도 유심히 보고 또 다른 팀 팀장님들도 이제 가끔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 내 넥스트 커리어 스텝을 고민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에이펙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언어가 제일 문제가 될 건데 없었어요?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국제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도는 저는 괜찮았는데 생각보다 저는 싱가포르 영어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싱글리시라고도 저희가 하죠. 근데 싱글리시는 조금 그 적응하는데 시간이 저도 필요하더라고요. 어려웠습니다. 승민님 그 MS 쓸 때도 그렇죠. 봤을 때 가끔 여행 가면 요가 하시잖아요. 내가 그죠? 요즘도 요가 합니까? 요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꾸준히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뜨문뜨문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물어봤냐면 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일. 가끔 이제 이런 취미 같은 것들 되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러면 요가 외에도 또 다른 취미 같은 거 있어요?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살짝 몸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루 일과 속에서 이제 머리가 복잡한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이제 플러시해서 내보내기가 저는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은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약간 조금 독특한 취미도 하나 있는데 저 스도쿠를 좋아해요. 그 서점에 가면은 네, 수도크 파는. 책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그냥 숫자 가지고 노는 숫자 놀이이긴 하지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약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잡념들, 약간 이런 고민들, 스트레스들을 좀 내보내기 저는 좋아서 사실 스토크를 좀 많이 하고 저희 형님도 있어요. 네. 지인분이 저한테 책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수학책. 근데 저도 가끔 머리 아프면 이제 우리 형님 따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책 풀어보거든요. 수학책. 그러니까 수열이랑 막 이런 거 해보면 나름 재밌어요. 그러니까 잡념을 빼는 데는 이제 사실 이제 약간 생각을 안 하게 하는 이런 이제 반복적인 행동들이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 스트레스 관리가 사실 뭐 직장인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특히 이 멘탈 관리가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네네. 사실 제가 MS에서 저도 이제 한 3년 딱 정말 임팩트 있게 일을 했는데 있다가 어느 순간 그렇더라고요. 이 업무 강도가 너무 빡센 거야. 너무 이렇게 말해 뭐해 진짜 말해 뭐해인데 MS가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남들을 보면은 되게 좋아 보이고 하지만 사실은 막상 또 일하시는 분들은 그 업무 강도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게 스트레스 관리를 안 하면은 사실 롱런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저는 3년 있었지만 승민님이 인턴 하시면서 지금 거의 이제 8년째 제가 일한 그 기간보다 2배로 지금 버티는 거는 스트레스 관리를 정말 잘한 건 거죠. 그래서 진짜 MS 근속연수의 선배님으로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 멘탈 관리는 사실 이제 네. 아직까지도 항상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조금 효과적이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머리를 비우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항상 이런 좋은 글귀나 뭐 문구들 좀 많이 찾아 읽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나 이런 뭐 고난과 역경은 찾아오고 이렇지만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빠르게 빠져나가는 각자만의 스킬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좋은 문구들 이제 뭐 제 책상에도 써놓고 뭐 아니면 침대 쪽에도 계속해서 써놓고 또 가끔 그 문구들을 업데이트 해줘요. 왜냐하면 중요한 포인트. 왜냐하면은 어느 순간에 저한테 되게 좋은 자극이 되고 이제 좋은 이렇게 영감을 주는 문구가 또 맨날 보다 보면은 또 이게 살짝 좀 바래지기 때문에 늘 항상 찾아다니면서 문구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침대 맡에 있는 최근 붙여놓은 거 뭐예요? 지금 붙여놓은 거는 사실 조금 오랫동안 붙여놓은 글귀인데요. 상황이 불만족스럽다면은 이제 변해야 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라는 글귀예요. 약간 이런 것들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살짝 저도 이제 힘이 들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살짝 가끔 남 탓도 하고 좀 핑계도 찾아다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계속 노력해보자 라는 마인드셋을 저 스스로한테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뭐 MS뿐만 아니라 이거는 회사 직장 생활하고 뭐 사업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 너무 재밌네요. 오늘 인터뷰가 너무 재밌는데 저희가 준비한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되게 많은데 하나씩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MS에 있으면서 앞으로 이제 이 기술의 트렌드가 어디로 갈 것 같은지. AI가 할 수 있는 일들은 AI한테 맡기고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더 집중하자가 사실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알았으면 MS를 그만두는 게 아니었고